페이지 몇 페이지냐? 154쪽. 154쪽 봤더니 03 법률행위의 취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취소 여기 할 차례인데 우리는 취소를 배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배워. 그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하고 취소하고 좀 구별해주면 좋아요. 그럼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디서 생기냐면 다 같이 제착사강. 당사자에서 제한능력자, 의사표시에서 착사강 이후로 생긴다. 이렇게 전체를 공부해 놓으셔봐. 눈이 들어왔지? 출발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제한능력자, 착사강은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 도에는 위에 있지.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돌려놨다고 지금 강의 여기 좋게. 그래서 또, 야, 그 정신없어서 못 쓰겠다. 그럼 정신없어서 모르겠다. 여기도 있어. 여러분 프린트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여기지. 불확정 유효. 그러면 그걸 놓고 본다면 이렇게 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본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불확정 유효이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거든. 무효. 그러면 이건 지금 유효잖아. 일단 그러니까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이겠어. 소급표에서 무효이겠어. 변했어 안 변했어? 크게 온다. 변소 있다. 여러분들 변소 있어 없어 집에? 그 무슨 변소야? 그 화장실이지. 변소는 시골에서 문 닫아놓고 있지. 담배 피면서 여기다가 구더기들 막 있는 걸 변소라고 그런 거예요. 밑에 이게 그래놓고 여기다 저 나중에 이제 산에 있지. 그거 풀어 가고 막 그러잖아. 나 거기 어렸을 때 2번 빠져봤어 여기에. 그 우리 시골에서는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참나. 조그만 할 때 그 아저씨 거 장화 신고 가서 장화 나 어렸을 땐가 봐. 한 5살 먹었나 봐. 5살 때 처음 밝히는 거야. 우리 얘기도 안. 근데 5살 먹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오니까 그거 한번 신어보고 들룩들룩 하다가 툭 빠져버린 거야. 이렇게 누웠는데 장화가장 쭉 펴지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 갔더니 내가 한때 서 있더래. 이렇게. 다시 한다. 변소 있다. 그럼 취소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배울 차례 아니까. 요 행위를 지금 배운다고. 그럼 이 행위를 취소하면 확정 무효가 돼. 그럼 원래 확정 무효는 다 같이 전전세, 부과 뒤에는 취치철회 또 손절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 그래서 잡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배운다. 취치철.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부당이득.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했을 때는 나중에 등기해놓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의 토지를 소유자 갑에게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해놓고 취소하면 등기해와야 돌아와. 당연히 돌아와 버려. 이거 이제 물권법에서 배운다고 이제 이따가 3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등기 없이도 무효 취소 해제 시에는 등기 없어도 그냥 갑의 것이요 이렇게 취소하면 그 다음에 취소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이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재수생들 잘 들어.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여러분 관법지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거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취소해서 무효가 되어도 역시 제3자 보호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해줄 때 당사자에서 무효이면 절이요 상이요? 이제 모르면 연초인데 여기서 무효가 나오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 당사자에서 무효가 되면 무슨 무효야? 절. 목적에서 무효이면 절. 야, 또 무슨 절이 나오냐 그러지 말고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그럼 여기서 어디 보자. 여기 봐. 제한 능력, 당사자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겠나요? 상대적 무효가 되겠나요? 당사자에서 무효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지.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상이겠어, 절이겠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고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이다, 상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 취소해서 확정 무효가 되었을 때 이제 이거 바꿔야지. 이것도 헷갈리니까. 취소해서 확정 무효가 되면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절대적 무효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 무효도 있을 텐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이겠어, 상이겠어? 그렇지. 여기서는 절이잖아 지금. 왜냐하면 1층, 2층은 무효 사유가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의사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거짓말 한 거니까 의사표시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무효로 하라 그 말이야. 여기는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돼. 근데 따라서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이기 때문에 제한능력 취소는 그 무효가 되었을 때 절대적인 이렇게 가는 거라고. 동의해? 그래서 이게 틀이다. 그러면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 유효로 한다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 보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겠어? 추인한 때부터 유효일까요? 이제 정신 시끄럽지? 근데 여기 봐. 여기는 유효였잖아. 이렇게 흐르기 변했지? 여기는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면 소급표 없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놀랬는지 안 놀랬는지 모르겠어. 이걸 다시 위로 돌려보면 이제 여기 바꿨어. 강의해주기 좋게 바꿨다고. 다시 한번 제착 4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슨 유효라고? 불확정 유효. 그럼 불확정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확정적으로 가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취소. 그럼 취소하게 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될까요? 소급해서 무효가 될까요? 그래, 효력이 변했으니까 소급해서 유효. 그 다음에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 유효가 되는 방법이 3개 있어. 3개. 자, 여기다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이 원래 확정 무효는 무효인 것으로 애초부터 확정 무효는 무효인 것으로 정해졌으니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무효야 이게. 근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1000년 100년 취소하게 만든다면 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시간이 경과해버리면 확정 유효가 돼버려. 시간이 경과하면. 그래서 그 시간의 경과가 궁금하지? 그럼 얼른 뒤에 펴보자.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저 뒤에 보시면 161쪽을 먼저 가보시자. 161쪽에 146조가 나와요. 찾으셨어? 자, 그럼 146조 한번 읽어본다. 취소권의 소멸. 시작.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라. 취소 승인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이것이야. 여기 봐. 여러분 엄청 쉬운 거예요. 요 행위를 이렇게 확정 유효로 만들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민법은 이해 못하면 집안에 나중에 이해 못하면 있잖아. 엄청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그러니까는 자격증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1차는 한번 합격해봐야 돼. 이 말이 뭐냐면 봐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여기에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버리면 확정 유효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어디? 요 행위를, 이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하자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어? 하자가 없어야 되겠어? 그 얘기하기. 추인하려거든. 나는 그렇게 얘기해. 다른 깨끗한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하자가 있는 상태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려거든. 하자 있는 상태에서 하자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써. 메모해요. 자, 161페이지. 161페이지에 146조 봤더니 추인할 수 있는 날 밑줄 그으셔. 맨 위에 제목에다가 조문. 조문을 봐야 돼. 조문. 다 같이 추인할 수 있는 날.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거든 법조문을 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인할 수 있는 날 썼나?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봐라. 추인은 여기 봐. 추인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날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하자 있는 상태, 하자에서 벗어난 날. 거기다 써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메모하시고 하자에서 벗어난 날. 그럼 하자에서 벗어난 날이랑 제한 능력에서 벗어난 날이라 그 말이야. 착오에서 벗어난 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날. 그래야만 추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그러면 3년, 10년 헷갈리잖아. 하나만 외워. 머리도 안 좋으니까. 다른 거 추삼이 간다. 춘삼이요, 추삼이야? 춘삼이 알지? 우리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거지들 왕이 있었잖아, 춘삼이. 그 춘삼이 영화 안 보셨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무협지 있지?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춘삼이, 추삼이.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중에 춘산이라는 사람이 있어. 춘산. 이춘산. 다시 한번 춘산. 춘산이요, 추삼이요. 자, 여러분들 추삼이 간다. 그럼 여기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있는데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2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10년. 처음부터 10년 지나면 끝나는 거고 벗어난 날로부터는 몇 년 지나면 3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지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추삼이 한십. 그러니까 30인데 이거 가로에 놓고 나오거든. 가로에 놓고 나와. 다음 중 취소권의 소멸기간을 골라라 나오면 이렇게 나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10년.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 체결했죠? 그럼 바로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 주의하셔. 정리해. 그럼 이제 여기 보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 유효가 되는 방법이 3개 있어. 다시 한번 추인, 법정 추인, 시간 경과. 근데 여기 취소부터 공부하자고. 취소. 자, 그럼 앞으로 가셔. 자, 페이지 152페이지 펴보시면 154페이지. 그럼 이제 154페이지는 이제 취소의 의의는 맞네. 그럼 취소는 유효로 한다는 얘기다, 무효로 한다는 얘기다. 취소는 무효로 한다는 얘기가 취소지. 그럼 추인은 유효로 한다는 얘기요, 무효로 한다는 얘기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됐네. 취소는 무효로 한다는 말. 근데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이게 효력이 변했으니까.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라고.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면 또 무효의 효력이 생겨. 이렇게 무효의 효력이. 무효로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권은 여기 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해서 나중에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무효가 되겠어? 동의 없어도 무효가 되겠어? 동의
없어도 그래서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취소권은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서 밑줄 그셔봐. 취소권은 자 155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155페이지에 밑에서 4번 봐. 4번.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저 155페이지 맨 우측 하단 155페이지 맨 우측 하단에 취소의 방법 나오죠?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 밑줄을 그어요. 형성권. 그럼 우리 민법에서 권리 나오면 우리 형성권 나오잖아. 그러면 밑줄 그시고 전부 다 밑줄 그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재산권은 전부 양도할 수 있어. 양도.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하고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권은 포기할 수 있어.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거. 그냥 형성권에다 밑줄 그시고 형성권은 우리는 형성에서 한번 배웠어. 총칙에서 뭘 배웠냐면 형성 이렇게 나오면 일정 기간 경과해야 즉시요. 그러니까 즉시 이런 소리다. 형성 그러면 즉시. 즉시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써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이 취소하게 되면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려. 그냥 동의 없어도 즉시 무효가 돼버려.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리고 시험이 이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취소권자를 대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여기 대위 있잖아, 대위. 이 대가 뭐냐면 대위 이렇게 써. 거기다 형성권 밑에다가 또 메모. 형성권만 나오면 상속, 취소권만 나오면 양도가 가능해, 양도.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취소권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대위. 우리 무효도 제3자가 대위 행사 이렇게 써놨잖아. 이런 거 무효인 경우에도. 그래서 대위 행사 가능. 그 다음에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포기가 추인이야. 포기가 추인.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권리 나오면 앞으로 형성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형성권은 어떤 권리기는 권리이지만 이건 형성권은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이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형성권은 무슨 권리라고? 권리에는 주된 권리도 있고 종된 권리도 있어. 그러면 이 종된 권리는 절대 분리해서 양도 못해. 이렇게 함께 양도해야지. 그러니까 양도하더라도 양도 써 있잖아. 그럼 형성권도 양도할 수 있는데 이 따로 양도해야 되겠어? 함께 양도해야 되겠어? 따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야.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분리해서는 안 돼. 분리해서는. 따로 또는 분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따로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냥 분리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취소권만 분리하여 이런 말에 나오면 틀려 이렇게. 그러면 취소권은 양도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있는데 그 의미 속에는 취소할 수 있는 본 계약과 함께 양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면 주의하셔. 그래서 권리 나오면 앞으로 양상대포 이렇게 외우면 돼. 다가 양상대포.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여기서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들 154페이지로 넘어와 보죠. 취소권자 눈으로 와서 취소권자가 여기지. 취소권자는 누구냐면 다 같이 제착사강 이 사람이겠죠. 그래서 메모해. 취소권자 오른쪽에 취소권자는 여러분 조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메모하셔야 돼. 오른쪽에다가 취소권자 해놓고 화살표. 제착사강과 154페이지 제착사강과 대 또 승 많이 이렇게. 그래서
법전을 읽다 보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또는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에다가 항상. 지금 한번 거기다 동그라미 쳐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를 표시한 자, 점 나오지? 컴마는 엔드야, 엔드. 그리고 대리인, 그 다음에 미시어 또는이야. 또는이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문만 책을 읽다 보면 또는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낱말은, 자, 이 법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은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승계인만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한 능력자와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니까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착오 사기 강박에서 취소권을 양도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양도인이라고 봐, 양도인. 그럼 이 사람이 양수인이야. 그러면 양도인도 취소하는 거예요? 양수인만 하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양도해버렸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양수인만 해야지. 자, 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솔려 나오면 영어 가르쳐 주려고 자꾸 하나씩 외우고 있어. 너는 여우와 개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두 개 다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하나만 좋아한다고 해야 돼. 우와, 선택 나왔잖아. 아, 나는 개도 좋고 수도 좋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선택 나왔으니까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야지. 동의해? 그래서 둘 다 취소해야 돼.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하는 거 이렇게. 하나만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대리인인데 우리 시험은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들 또는 해서 이 취소권의 유무를 한번 혹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깊이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설명은 내가 할 거예요. 여기서 대리인은 우리 대리 배웠을 때 이미 대리인이 의사표시하게 되면 모든 효력이 본인에게 간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도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의사표시하게 되면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리고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을 간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은 없다 하시면 돼. 그러면 승계인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승계인이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고 특정 승계인이 누구냐면 취소권을 양수한 자야. 이 사람이 취소권을 양수한 자. 자, 특정 써놓고 보자. 내가 여기서 멀어지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여기서 멀어지면 여러분 동영상 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 영화 찍는 카메라라고 저게 그냥 같은 카메라가 아니야. 이거 옆에 있는 카메라하고 달라. 그래서 자랑 좀 한다면 멀리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동영상 볼 때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 좋은 점을 모르더라고. 맨날 불만만 하시고. 좋은 점이 많아, 작아. 학원에 많잖아, 이렇게 좀. 근데 그걸 내가 자랑하지 않고 누가 해야 되냐면 쌍둥이 엄마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은지 네가 좀 해.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누구냐 메모해봐. 취소권을 양수한 자야. 취소권을 양수한 자. 근데 여기서 취소권을 양수했다면 양도인도 취소권이 있겠어? 양수인만 있겠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양수인인데 이 사람 하나 더 써놓는다. 이 사람은 취소권을 양수한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계약인수인이야. 계약인수인. 그래서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있었지. 인수. 생각난 사람들. 안 나면 또 바로 또 보면 돼. 계약인수인은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갖는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렇게만 써놔봐 일단. 자, 한번 외워본다.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그래서 취소는 이상하게 취소권자를 그냥 여러분들 깊이 안 나오면 취소권자를 물어보는 거고, 임의 대리인 물어보면 취소권 없다 해버리면 돼. 자, 오른쪽에 155페이지 동그라미 쳐. 15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네모쳐 임의 대리인 나오네. 임의 대리인은 우리는 대리 배우면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렸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생각나지.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없다. 그럼 언제 있냐면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네가 취소해도 된다라고 대리권을 주었다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다음 중 대리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누구 나오겠어? 임의 대리인 그거 고르면 돼. 그 다음에 4번에 승계인인데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에다 몇 줄 것이고 상속인 이렇게 써봐. 상속인. 그리고 특정 승계인에다 몇 줄 긋고 가자. 거기서 특정 승계인에다 몇 줄 긋고 가는데 취소권자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렵게 한번 나와서 닥쳐야 되는데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엄청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례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특정 승계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승계한 자에게 써봐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인수한 자. 자, 그러면 사례를 내가 한번 들고 하여튼 기초니까 천천히 해보자고. 이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갑의 소유. 근데 이 갑이 소유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협박을 해. 강박. 너 그 집을 팔고 이사한 가면 너 그 집을 나한테 빌려다오. 그래서 협박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갑의 협박에 의해서 을에게 빌려줘. 이렇게 빌려줘. 그래서 여기다가 갑이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을이 전세권을 갖게 돼. 그런데 을의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주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 다시 제착사강.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갑은 취소할 수 있지 지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이게 계약이고 행위야 이게. 근데 이 갑이 병에게 병아 내가 너에게 취소권만 넘기겠다. 그랬더니 병이 그것만 넘겨서 뭐하게? 내가 취소권만 양도받을 수도 있는가? 그랬더니 갑이 글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저것도 부평에서 공부했구만.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는데 형성권은 분리해서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해야 되니까 거기다 밑줄 그으셔. 거기다 끝에 봐.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셔. 거기다가 바로. 그 승계인의 양가로 4번에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가 무슨 얘기냐면 취소권만 양도할 수 없다. 그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시험은 취소권만 양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취소권만 양도할 수 있다 해도 안 돼. 자, 취소권도 권리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었지 않까? 근데 분리해서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 갑이 병에게 네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만 네가 가져가거라. 즉 갑이 병에게 야 네가 전세권 설정 계약만 인수해라. 그럴 수는 없어. 이 건물에 딸린 제한물권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갑이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놓고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고 병에게 이 건물을 양도해. 양도.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 갑부에 갑이었는데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고 2번. 근데 을구를 보니까 1번 전세권자가 1번 전세권자가 을 이렇게 쓰여 있어. 을.
그러면 소유권을 승계하다 보니까 을구에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인수했지. 너무 수준 높아? 우리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도 제한물권은 승계하잖아,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사이에서 이거 배워.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놓고 도중에 건물을 팔고 나가면 세입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팔아먹고 나간 사람에게 받읍니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받읍니까? 그걸 대항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등기해놨으니까 대항할 수 있고 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내놓으라고 그래. 즉 무슨 얘기냐면 을이 봤을 때는 건물 소유자가 자기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상태에서 건물을 팔고 나가면 을이 봤을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잖아. 지금 을이 봤을 때는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모르겠냐. 그러면 을이 전세권 등기했는데 갑이 팔아먹고 나갔어. 그 새로운 소름이 나타났거든. 새로운 소리가. 돈 내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전세금 네가 나한테 준 적 있어? 못 내놓겠다 그러더니 그럼 갑 어디 갔지? 막 찾으러 갔더니 낚시터에 죽었어. 그럼 을은 피해보잖아. 그러니까 등기한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등기해놨다는 얘기는 이 건물을 산 사람은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계약의 내용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계약을 또 안 왔어? 안 왔어? 진짜요? 근데 이 을의 사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단 말이야. 사기당해서. 그럼 사기당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도 또 안 왔어? 안 왔어? 또 안 왔지? 이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병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인수했잖아. 그러면 갑도 취소해야 돼. 갑은 끝난 거예요. 갑은 끝났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에 뭐라고 됐냐면 승계인 많이 동그라미 쳐봐 한번. 많이. 조문에 154페이지에 다시 되돌아가 봐. 154페이지 조문 맨 밑에 승계인 많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조문 만자가 그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도 분쟁이 생기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A 또는 B 있으면 A 또는 B 많이 했으니 A도 한다고 B 많이 한다고. 그러므로 취소권도 이 사람이 양도해버렸으니까 이 사람만 취소권을 승계한다 이 말이야. 이게 시험에 나와야 돼. 우리 시험에. 근데 우리 시험에 여기 안 나왔거든. 그러면 예상 문제겠어? 아니겠어? 다른 자격시험은 이미 돌고 돌아서 엄청 나오고 있는데 중개사 시험을 아직 안 난 이유가 요거 냈다가 괜히 나중에 분쟁 생길까 봐서 그런 거. 분쟁 생길까 봐서.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권만 양도해. 함께 양도해야 돼. 같은 뜻이고 자 취소권만 승계할 수 있다나 양도할 수 있다. 같아 그게. 취소권은 양수 받으면 특정 승계인 아니냐. 양도인 입장에서 양수인 입장에서 보면 취소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특정 승계이냐. 자,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 취소권만 안 되고 갑의 소유권을 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산 사람이 계약도 인수했지. 그래서 이 계약을 인수해야만 취소권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 나중에 이해가 안 간 사람들은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셔. 이 취소권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다른 데는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주냐면 그런 강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주면 도망갈까 봐서 못해. 저 부분 강의해주면서 조마조마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것이니까 그냥 60점 맞아라고 하고 그냥 승계인 있지 거기다 승계인에다가 특정 승계인도 있다 이 정도 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 대리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다 밑줄 그라 그래.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예상 문제도 해줘야지. 이 정도면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자 여기다 해결했어.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냥 우리는 여기 한번 보시다. 갑이
의뢰 사기에 의해서 매매했는데 을이 이렇게 병에게 또 전매할 수도 있어.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은 갑 아니야. 그냥 갑이 사기 당한 사람이니까 취소권자인데 이 취소는 요 계약을 취소한단 말이야. 취소하게 되면 남의 계약을 취소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사기당한 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는 것이지 남의 계약도 막 취소하면 안 되지. 동의해? 그러니까 남의 계약을 취소하면 안 돼. 자기 계약을 취소해야지. 그러면 남에게 취소해야 돼. 자기와 맺은 자에게 취소해야 돼.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대방께 해야지. 따라서 상대방, 전득자. 그래서 여러분들 155페이지 한번 보죠. 간단해. 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다 그러면 돼. 자, 여기 봐. 취소는 아무나 해야 돼. 맺은 자에게 하면 돼요. 그래, 맺은 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 맺은 자. 맺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는 여기 취소의 대상은 남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두 번째는 취소할 때는 어차피 요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이고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하자에서 벗어나서 해야 돼.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이거 봐. 이 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지.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거든 하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벗어나서 해야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취소하면 깨끗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하자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면 절대 힘들어.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하자 있는 상태에서 괜찮아. 벗어나서 해야 돼.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는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요 행위를 이렇게 만들 때에는 하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해해 놓으면 된다고. 취소는 언제라도 할 수 있어. 따라서 취소는 하자에서 벗어난 후에 전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 앞에 배웠어. 행사 기간은 아무에게나 천년 백년 간다고. 추삼이 간다고. 그래, 추삼이 간다. 그 다음에 취소할 때는 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물어보는데 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우리 시험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시험에 모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의사표시는 야, 나 취소한다 라는 취소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상대방이 봤을 때 취소한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것도 취소야. 이렇게 가볍게. 왜 왔어? 등기 내놔. 이것도 취소요. 그랬더니 우리 네가 취소라는 말 안 썼잖아. 그랬더니 갑이 너 건담 박물관에서 공부 안 했나 보구나. 벌써 알아.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여러분 밑줄 그셔. 거기다가 한 장 넘겨서 그 155페이지 맨 밑에 취소의 방법 나오지. 4번에 방법 나오나? 그러니까 방법 동그라미 쳐놓고 취소의 방법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항상 여러분 속이려고. 취소는 문서로 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려. 의사표시는 방법에 제한이 없잖아. 방법에다 밑줄 그시고 거기다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 묵시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중과 시험에서 의사표시 물어볼 때 명시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 틀렸어. 그 지문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볼 것도 없이 그냥 틀렸다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가서 운 좋게 멍 때리다가 그거 하나 보고 합격하는 사람도 많아. 그것도 실력이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야 돼. 명시적 이해야 된다면 틀렸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때는 명백하게 해야 돼. 애매하게 해도 괜찮아. 아니라니까. 애매해도 그것이 묵시적이요. 다른 애매해도 그것이 묵시적이요. 이런 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아 저것이 꼭
취소한 것 같은 또는 추인한 것 같은 행동으로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돈 받아가면 추인이요. 돈 받아가면 추인이라고. 자, 한 장 넘기시고. 그래서 밑줄 그으셔. 155페이지 맨 밑에다 밑줄 그으셔. 판례에 이제 하나 밑줄 그고 가야지.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다 한 절만 밑줄 그으셔봐. 취소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된다. 묵시적이어도 괜찮다. 묵시적이어도 괜찮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봤더니, 자, 취소의 대상으로 이렇게 법률행위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일부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맨 위에 판례 한번 봐. 판례 밑에 하나의 법률행위의, 자, 밑줄 그어봐. 일부에만 메모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에다가 전부의 일부에만 156페이지 빨리 말 좀 잘 들어라 좀. 취소의 대상으로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면, 지금 표현이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어디냐면 거기다가 호수공원 사건 이렇게 써보시오. 호수공원 사건. 답이 요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아시죠? 가봤냐고 물어봤을 때 일산 호수공원 혹시 가봤냐고 그러면 가봤다고 해야 돼? 안 가봤다 해야 돼? 가봤다고 하면 욕 엄청 얻어. 뭐 공부도 못한 놈이 묻으러 가봤냐고 이렇게. 자전거 타봤냐고 그러면 안 탔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갑이 호수공원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를 갖고 요만큼 자전차 대여점을 하고 싶어. 요만큼을. 그래서 호수공원에 갑이 자전차 대여점을 하고 싶어서 일산 덕양구청에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봐. 요만큼 자전차 대여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공원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 땅을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기부 체납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공원 측에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동원 측에 내가 기부하면 사업 포기해 줄 수 있죠? 그러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다가 사업자에 기부 체납했지. 여기까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전차 대여점을 할 때는 기부 체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기부 체납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덕양구청이 갑에게 착오를 유발했지. 이 갑은 자전차 대여점 부분만 기부했어야 돼? 전체를 기부했어야 돼? 요것만 기부해도 되는데 갑은 요것만 이 부분만 기부한 거예요? 전체를 다 기부한 거예요? 요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됐나? 그럼 여기만 취소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여기에만 있지. 여기는 취소 사유가 아니잖아. 여기는 주려고 한 거고 여기는 안 줘도 되는데 주려고 한 거고 그건 구청 공무원이 제공했지. 자, 여러분 제공된 동기의 착오. 여러분 착오에서 배워왔잖아 지금.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 취소 사유가 전부에 있어서 일부에만 있었어. 그때는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 이 판례니까 주의하시면 돼. 그냥 여기다가 중요한 것은 일부에만 여기다 밑줄 그으시라니까. 일부에만이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잘 못 읽어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는 법률행위 중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 괜찮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덕양공원 호수공원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해봐 한번.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나오는데 여기 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그때는 소급표가 있다고 없다고? 있어. 소급표가 있다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면 이제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취소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일반 무효로 다뤄야 돼. 그럼 무효인 행위도 원래 애초에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면 원래 당연 무효는 추인할 수 없었지. 근데 나중에 무효원이 종료 후에는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시험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가 되고 나서 무효가 된 경우 그것을 우리는 이 무효를 취소된 행위다 이런 표현을 해서 다시 한번 취소된 행위. 자, 앞으로 가보자. 취소 다음에 어디 있느냐면 취소의 효과로 자 156페이지를 한번 봐. 156페이지에 141조를 보시면 찾으셨나? 거기다가 141조 한번 읽어보자. 취소의 효과 시작. 시작. 거기다 몇 줄 것이죠? 취소된 여기다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요. 취소된이요. 그러니까 취소된 거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야. 무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에서 잘 봐야 돼. 그러면 자 취소된 행위는 무효가 되었으니까 다시 무효 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O 해야 돼. 취소된 행위 여기야 여기. 요 행위는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봐야 돼. 이 행위를 취소하면 이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는 없어. 이렇게 확정되어 버렸으니까. 본다. 목적어를 잘 봐야 돼. 목적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다면 그 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목적어 잘 봐.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 민법은 I am a boy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잘 봐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그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확정되어 버렸잖아. 자, 문제. 취소된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여기를 가르쳐. 취소된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O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갖는 거예요.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취소되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 여기를? 취소된 행위는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조문을 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자, 잘 들어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취소된 행위는 같아 전혀 달라. 다르잖아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고 여러분들 그 157페이지를 한번 봐. 157페이지에 143조 한번 읽어보면 조문 있으시나? 한번 읽어본다. 1항 시작. 거기다 몇 줄 것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이 상태라고 이 상태. 근데 왼쪽에 취소된 행위는 이 상태요. 오른쪽 상태요. 오른쪽 상태 눈으로 보이잖아. 동의해? 그럼 앞으로 넘겨보셔. 어디? 앞으로 넘겨보면 155페이지를 한번 봐봐. 155페이지에 142조 봤더니 142조 봤지? 그 조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나오잖아. 이제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볼 거야 나도. 인간관계만 잘 좋게 해놓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30만 명이 응시했을 때 적어도 5만 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1, 2차가 적어도 다 합격했을 때 5만 명이니까. 그러면 내 이 얘기 하지 않았어. 사람은 노는 물이 있어. 노는 물이. 그럼 중개사다가 되려거든. 어느 정도 격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 격을 갖춰야만 합격하니까 시험이 강사들이 나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해 주셔. 그렇게 요구하지 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했을 때 우리 중개사 강사들이 강의하잖아. 그러면 강의하면 빨리 거기 그 상태의 수준에 맞춰서 격을 갖춰야지. 나의 입맛에 맞게 강의해달라 그러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하더라도 어려워도 정확하게 눈을 봐서 구별해 주잖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여기 오고 취소된 행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다르지? 그럼 요 행위는 무효가 되었으니까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O 해야 돼 이렇게.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가서 취소하게 되면 156페이지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물어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었고 그 무효는 부당이득이지. 근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나중에 무효였을 때 여기 애초 무효였을 때 부당이득과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과 다음에 저 뒤에 해제라는 거 나오거든. 그래서 해제했을 때 부당이득과 범위가 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부당이득에서 미성년자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면 돼. 미성년자는 여기 을이 갑에게 토지 미성년자가 토지를 넘겨주고 매매되고 5억 받았어. 5억. 그런데 5억 받아서 나중에 다 유흥비에 탕진하고 취소하잖아.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돈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익.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고, 다만 이 제한능력자가 5억을 받아서 생활비를 썼다거나 병원비를 썼다면 그 현존 이익으로 간주해. 그리고 제한능력자가 현금을 받았잖아. 그때는 현존 이익 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성년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제한능력자는 받은 돈 다 내놔야 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거기다 몇 줄을 거셔. 제한능력자. 그래서 156페이지 맨 밑에서 3번을 가. 156페이지 맨 밑에서 3번. 그러나 제한능력자 나오잖아. 그리고 제한능력자는 악이라도 또 이렇게 물어봐. 악이라도. 그럼 여기다가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야 되는데, 자, 먼저 참고로 무효 취소 해제 시에 그냥 부당이득 반환 범위만 살짝 보셔. 그럼 무효의 경우나 취소의 경우, 해제의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선인 사람은, 무효인 줄 모르는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선의의 경우에 현존 이익을 반환해. 선의의 경우에는. 근데 제한능력자는 취소했을 때 제한능력자는 선의하게 구별해 안 해? 아까 안 했잖아. 해제는 선의하게 구별 없이 전부 원상 회복해야 돼. 무효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지연 이자인 손해까지 다 배상해. 3박자를 반환해야 돼. 따라서 악의는 2개요, 3박자요. 받은 이익의 이자,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액이 지연 이자야, 지연 이자. 그래서 참고로 써보자. 거기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156페이지 좌측. 156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보이지? 거기 날개 왼쪽에 써요. 부당이득의 대상. 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첫째, 무효냐, 무효 취소의 경우는 선이, 악이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무효 취소의 경우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야 되고, 선의는 반환 범위가 받은 이익 전체라고 아니고 현존 이익이고, 악의는 현존 이익이요. 3개 다 반환해야 돼. 받은 이익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지연 이자까지 반환해야 돼. 근데 해제는, 3번 해제는,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여기는 선의하게 구별하지 않아. 여기는 선악 구별 없이, 선악 불문하고, 여기는 원상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 여기는 받은 이익의 이자 다 있는 그대로 다 반환해줘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시험이 해제와 취소의 효력에서 취소와 해제를 구별했을 때,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는 현존 이익, 해제는 선의하게 구별하지 않아. 아,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해제 배우면 또 한 번 생각날 거라고. 근데
오늘은 무효 취소인데 무효의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는 현존이익이야. 취소의 경우도 현존이익. 근데 제한능력자는 선이어야 현존이익이야. 악이어도 현존이익이야. 그 차이가 있다 하시면 돼. 제한능력자는 악이라도 현존이익이구나.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이제 제3자 보호 나오죠? 그래서 제3자 보호와 아까 이미 다 설명했어요. 제3자 보호 관련하여 여기 취소했을 때 제3자 우리 항상 무효 취소가 되면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 근데 당사자에서 무효이면 제3자 보호와 관련 절이야 상이야? 절.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상. 그러면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면 절이요 상이요? 절.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상이겠지. 그거 취소의 효과 그거 이해하면 되잖아. 머릿속에 맨날 그거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잘 구별해 주시면 돼. 그래서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상대적 무효를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을 취소의 효력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절대적 취소라는 말도 써.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이라고 해서 착사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다 이런 말도 쓴다고. 한번 읽어본다.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이해하셨지? 그것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그 효력이 절대적 무효가 된다고 말해요. 취소 효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야.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취소 효력이 상대적이다. 취소한 자에게만 무효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상대적이다 이 말은 상대적이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고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는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지. 그러므로 절대적이라면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상대적이라면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가겠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해하셔?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행위를 배웠고 이제 쉬었다가 추임 배우는 거예요. 5분간 휴식.